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이야기해주는 남자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아티스트는 미국의 블루스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빅빌 브룬즈입니다. 그는 미국 미시시피주 스콧에서 1893년 6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물납 계약으로 소장농을 하는 가난한 일가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는 노예시대를 살아온 세대로서 17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아이들처럼 그도 일찍부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걸려있던 피드를 보게 되는데 호기심으로 연주해본 그 한 번이 흥미가 되었고 그 일로 반조 연주자였던 삼촌에게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가 쪽 삼촌에게 기초를 배운 그는 동네 공원, 술집 등에서 처음 공연 아닌 공연을 시작했고 이후에 생계를 위해 아칸소주로 넘어가지만 뮤지션에 대한 꿈과 당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인종적 편견으로 시카고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시카고에선 클래식 블루스의 황금기를 앞두고 탐 파릭, 루니 존슨 등 여러 블루스맨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피들 연주자였던 그가 나설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피드를 놓고 반조를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일리노이스로 넘어가 4명으로 구성된 반조팀으로 들어갑니다. 1920년대 전반, 블루스 음악계는 여성 싱어를 중심으로 클래식 블루스가 유행이었고 반조만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당시 팀 리더 파파 찰리 잭슨의 지도로 그는 기타 연주를 시작했으며 1926년 파라마운트에서 첫 리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인진 모르겠지만 이 리코딩의 자료는 사라졌고 했다는 기록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 뭔? 그래서 실질적인 데뷔 기록은 1927년 11월 존 토마스와 함께한 하우스랜드 스톰과 빅빌 블루스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관리인, 잡무 고용인으로 일하며 리코딩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빠른 속도로 시카고 블루스의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1932년 대표곡 물카우 블루스 같은 슬로우 블루스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연주를 하는가 반면 듀오로 수많은 작업을 하며 리듬감과 스윙감을 느낄 수 있는 연주도 하였습니다. 또한 1934년 피아노를 백그라운드로 한 미시시피 리버 블루스, 프렌들레스 블루스 두 곡을 발표했는데 에로틱한 기타 스케일과 큰 보컬로 당시 남부의 향기와 도시적인 세련된 느낌이 어우러져 그의 매력이 잘 표출되었다는 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레이블에서 끊임없이 녹음을 하며 피아노 연주자, 베이스 연주자, 드럼이 추가, 서서히 밴드화가 되었고 시카고 블루스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프로듀서 레스터 멜로스의 시도로 관악기를 접목해 재즈풍의 맛을 더했으며 빅빌 앤 멤피스 5, 더 혹한 보이스의 이름으로 녹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30년대 전반, 40년대 끝 무렵까지 Keep Your Hands Up Heart, Key to the Highway 같은 명곡은 물론 200곡이 넘는 숫자의 곡을 작업하며 당시 시카고 블루스 씬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1938년 그는 존 해먼드 기획의 From Spiritual to Swing이라는 콘서트에서 블루스맨 로버트 존슨의 대역 가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피아노 연주자 알버트 에몬스의 피아노를 백그라운드로 Baby I Don't Get Wise, Just Dream을 노래했는데 당시 백인 청중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이것에 감동한 그는 스크린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무대 뒤로 돌아가는 것을 잊고 멍하게 무대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1946년 알란 로맥스가 기획한 미드나잇 스페셜에 참여하며 나름의 백인 청중을 확보했고 1951년 9월 유럽에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순회 공연을 하며 유럽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아티스트가 유럽을 방문한 것은 그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블루스맨으로서는 그가 처음이었고 이를 접하는 유럽 청중에게 블루스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영향력을 좀 살펴보자면 영국의 락앤롤을 창조한 루니 도네건도 1952년 그의 모델을 본 후 몇 가지 곡을 레파토리로 사용했고 훗날 에릭 클립튼 또한 그의 곡 Hey Hey, Key to the Highway를 커버, 그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1957년) 그는 후두암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큰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공연을 이어갔는데 이를 알게 된 팬들이 자선 모금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뻗었지만 1958년 8월 15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를 추모하는 수많은 블루스맨들과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티스트 이야기해주는 남자 이상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시작되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